자, 현대소설 일곱 번째 황홀한 실종이고요. 이게 좀 내용이 뭐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뭐 읽는 부분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일단 보기를 먼저 보면은 여기죠. 황홀한 실종에서 윤일섭에게 쇠창살은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인 안쪽과 그로부터 쫓겨나 떠돌아야 하는 이들의 공간을 확고하게 이분하는 일종의 분계선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쪽이 좋은 거예요. 예, 안쪽이 선택받은 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죠? 쇠창살의 안쪽. 그다음에 안팎에 대한 일섭의 분리는 분계선 안쪽에 대한 욕망으로 이어지지만 자, 분계선 안쪽을 욕망합니다. 이게 일섭의 욕망이에요. 손 박사와 같은 타인에게 일섭의 욕망은 반대로 바깥 세계를 열망하는 것과 같이 도착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만다. 잘못된 파악이라는 거죠. 손 박사의 생각과 달리 선 안쪽의 공간으로 들어가 안주하기를 바라는 윤일섭은 기성체제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 현실의 수능에 살아가는 모습과 더불어 추방과 배제에 대한 불안이 겹쳐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반영한다. 자, 그러니까 이 작가는 뭐라고 말을 하는 거냐면 쇠창살 안쪽 공간은 아늑한 공간이며 기성체제이며 현실의 수능에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쪽의 공간, 이 안쪽의 공간이 의미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 설명을 다 해버렸는데 기성체제이고 현실의 수능에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 밖으로 쫓겨나가는 것이 이제 추방과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걸 읽고 윗글을 읽으면 어려울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읽는 거에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가 어렵다. 근데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은행원인 윤일섭은 승진 탈락 업무상의 과실 등으로 인해 남모를 곤욕을 치르며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장난, 거짓말 등을 쉽게 멈출 수 없는 기이한 병증을 앓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승진 탈락이나 업무상의 과실 이런 걸 겪게 됐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쇠창살 밖으로 쫓겨나는 거죠. 쫓겨남.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고의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상한 병증을 앓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의 원인은 뭐예요? 이것 때문인 거죠. 이것 때문인 겁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는 손 박사에게 상담을 받게 됩니다. 손 박사는 일섭의 욕망이 안으로 들어가 안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밖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며 실패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의 욕망을 정직하게 시인하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사고의 전도, 즉 도착된 욕망을 갖게 된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이게 개소리인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겪게 된 이유가 뭐야? 이것 때문이죠. 그쵸?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승진에서 탈락했고 업무상의 과실을 겪게 됐기 때문에 이 일을 겪게 된 건데 지금 의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일이 충격이 돼가지고 사실상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한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렇게 진단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뭔 개소리야. 밖에서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얘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좀 이상해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손 박사가 윤영의 질문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윤영의 참 욕망을 윤영 스스로 정직하게 시인할 수 있도록 되어야죠. 그러려면 쇠창살부터 지워야 할 겁니다. 윤영의 마음 가운데 쇠창살이 남아있는 한 윤영에겐 언제나 안과 밖의 구분이 남아있기 마련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쇠창살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렇게 그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팔이 아니야? 그 다음에 세상 일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그렇게 여기저기 확연하게 구분이 지어져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윤영은 은행 쇠창살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사실은 그 바깥 사람들의 한 부분으로 그 속에 섞여 살고 있었던 셈이고, 그와 반대로 윤영이 지금 바깥 사람들 사이에 몸을 섞고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오히려 쇠창살 안에 갇혀 지내고 있었던 경우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은 되게 잘하시네. 세상 일은 지금 윤영한테서처럼 그렇게 분명한 구분을 지어 말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은 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쇠창살이라는 것으로 안과 밖을 너는 구분하고 있었는데 사실 세상이 그렇게 안과 밖으로 구분이 딱딱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쇠창살을 없애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하지만 제 마음속에 숨어있다는 그 쇠창살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의 현실로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학교의 문이나 은행 창구 같은 데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 마음속에서만 제거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사실을 사실대로만 인정하면 그건 물론 병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윤영은 그 사실을 너무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떻게 사실을 과장하고 있습니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봐도 좋겠지만 지금 여기서라도 그 윤영의 은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행이라는 데는 사실 쇠창살이 없습니다. 혹 그런 데가 아직도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영네 은행 점포 창구는 쇠창살이 아니라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은행 강도라든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창구와 이게 단절이 되어 있었어요. 쇠창살로 막혀 있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러진 않죠. 네. 유리 칸막이가 되어 있다. 이 유리 칸막이도 한동안은 없었어요. 한동안은 없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리 칸막이가 다시 생겼죠. 그 전에는 아예 칸막이가 없어졌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은행 창구가 아니라 윤영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쇠창살의 환영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행이 너는 지금 은행에 쇠창살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쇠창살이 없다는 거예요. 없고 그냥 유리창구로 막혀 있을 뿐이지 쇠창살은 존재하지 않는다. 손 박사는 어느 틈에 일섭의 옛 직장을 찾아가 창구의 모습까지 다 확인해 놓고 있었다. 못당할 윈이었다. 그는 무엇보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사실을 과장해 받아들이고 있는 쇠창살의 존재부터 부숴 없애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자신 사이를 갈라놓지 말고 안과 바깥을 갈라놓지 않게 되도록 노력해보라는 충고였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의사의 주장, 이 의사의 말은 그 쇠창살만 없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런 거야. 이 사람이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 윤일섭인가? 그죠? 이 사람은 쇠창살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 병증을 앓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해결되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못 들어가잖아. 지금 이미 쫓겨났잖아.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쇠창살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이런 말이야. 근데 이게 정신학적으로 아마 맞는 얘기일걸요? 예. 그들은 그렇게 말할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그냥 쇠창살 자체를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는 사실은 쇠창살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게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쇠창살을 없애라고 그것만 없애면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긴 맞아. 왜냐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니까 그것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쇠창살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그죠? 정신학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데. 아무튼 그다음 일섭이 차츰 자신의 병태를 인정하기 시작한 그 가학성 유희욕 이겁니다. 남을 놀리거나 장난을 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했죠. 그 가학성 유희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손 박사는 지극히 낙관적인 태도, 낙관적인 거, 문제가 없다. 앞으로 잘 될 거다. 이게 낙관적인 거죠. 그래서 그 쇠창살만 없애면 문제가 없어질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그건 따로 염려할 일이 못 돼요. 윤영에겐 늘 그 안과 밖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윤영은 누군가가 윤영을 밖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한 자기 도착에 빠지게 되고 이건 정확히 파악은 했습니다. 그래서 윤영은 그런 불안을 이기기 위해 상대방을 먼저 공격하게 된다는 점은 아까도 설명했지요. 그런데 윤영의 그런 자기 방어 욕망이 윤형에겐 다른 일에서도 늘 그랬듯 정면으로 떳떳하게 표현되질 못하고 은밀한 복수심으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학성 유희욕을 갖게 된 거야. 이런 말이죠. 원인이에요. 요게 원인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을 속이고 상대방의 골탕을 먹고 낭패를 겪는 것을 보고 윤영은 그 자기 방어의 욕망을 간접적으로 만족시키고 있었던 격이란 말입니다. 쇠창살에서부터 비롯된 2차 병증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윤영의 노력으로 그 마음속의 쇠창살이나 안팎의 도착증이 제거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집착증이에요. 여러분 도착증이라는 건 집착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집착 이런 것이 제거되고 나면 그런 외형적인 증상은 저절로 자취를 감추어가게 될 겁니다. 시일이 지나다 보니 손 박사의 말은 상당량 사실로 증명되어가는 부분이 있었다. 그렇죠. 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신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일섭은 손 박사의 충고대로 자기 마음속의 쇠창살을 뽑아내는 데 그런대로 정직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번엔 손 박사의 충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의 노력으로 안과 밖의 경계선을 지우는 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손 박사의 장담대로 쇠창살의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차츰 자취를 감춰가자 그의 유의욕 역시 제풀에 점점 흥미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전날처럼 불안스러운 생각도 덜했고 더군다나 누군가 주위 사람을 골려주는 따위의 장난은 흥미나 쾌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어갔다. 자, 그다음 그러자 어느 날 손 박사는 마침내 그를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입원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직 집에 못 갔구나. 입원 상태였구나. 집에서 쉬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병원으로 와서 자기를 보고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일섭은 입원 때처럼 별 군소리 없이 그날로 곧 병원을 나왔다. 그리고 손 박사의 당부대로 며칠씩 만에 한 번씩 병원을 찾아가 그를 만나곤 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 퇴원 후에 몇 번째던가 병원으로 그 손 박사를 찾아가 만난 날이었다. 손 박사는 그날 일섭을 보자 이제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다면서 못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이게 밑에 뜻이 나와 있나 보네. 창경원은 일제가 창경궁 자리에 만든 유원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물원도 만들고 아이들이 놀만한 볼만한 거리들을 갖다 놓고 일반 시민들에게 이걸 공개를 했죠.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 아니죠. 그 당시에는. 왜냐면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의 왕권이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게 있을 때죠. 왕이라는 게 있을 때인데 왕궁을 동물원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여러분 이건 조롱입니다. 조롱이고 이걸 주최했던 게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토 히로부미가 창경원 개장하는 것에 앞장섰고 근데 이제 정작 개장되고 나서는 못 왔죠. 죽어가지고 안중근이 죽였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이게 꽤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창경원이. 제가 어릴 때도 창경원이었어요. 맞나? 창경원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사람들이 창경원이라고 불렀던 건 확실해요. 저는 그 기억이 있거든요. 나중에 창경궁으로 바뀌었다는 게 그걸 더 봤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거하고 다시 이제 궁궐로 복원을 시켰죠. 나중에 제가 어릴 때예요. 아무튼 창경원 이때는 이제 유원지죠. 창경원 소풍이라도 잠깐 하고 가는 게 어떠냐고 친절한 충고를 덧붙였다. 손 박사로선 그쯤에서 아마 일섭의 치료 효과를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싶었던 모양이었다. 손 박사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든 일섭으로서는 어쨌든 고마운 조언이 아닐 수 없었다. 오랜만에 바람이라도 좀 쐴 겸 창경원 문을 들어선 일섭은 거기서 비로소 손 박사의 음흉스러운 음모를 깨달은 것이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경원은 동물원이 있습니다. 그 동물원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야? 쇠창살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쇠창살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손 박사의 교묘한 음모에 감쪽같이 속아온 자신을 다시 발견한 것이다. 자, 그다음 사자 우리 앞에 몰려선 사람들은 터무니없이 모두 기가 잔뜩 죽어 있었다. 행여 녀석의 비위를 건드리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듯 한결같이 거동들이 조심스러웠다.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뭐 동물원 갔는데 뭐 사자를 무서워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이기도 하고 또 이게 안전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좀 불안했던 거지. 이런 걸 본 적이 사람들이 많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사자 우리 앞에서는 왠지 조심스러운 거예요. 녀석이 마치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긴 한 것처럼 녀석 앞에서는 갑자기 목소리가 공손해지거나 아예 입을 다문 채 숙연스러운 표정으로 침착스레 우리 앞을 지나갔다. 어쩌다 그러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약간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다 녀석과 눈길이라도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는 건 오히려 사람들 쪽이었다. 그건 아무래도 사람들이 녀석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녀석 쪽에서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는 격이었다. 얘는 지금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이 쇠창살 안에 있는 이 존재가 오히려 더 우월해. 더 뭔가 편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불편해. 이런 얘기를 지금 끄집어내려고 지금 이제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보시면 그리고 그런 사정은 앞서의 원숭이 우리 앞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였다. 거기서도 구경을 하는 쪽은 사람이 아닌 침팬지 쪽이었다. 원숭이와 침팬지는 다르죠. 이 사람이 이게 몰랐나 봐요. 원숭이들은 제 맘대로 짓궂은 장난질을 피워대며 사람들을 골려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원숭이들의 조롱을 받고도 모욕감조차 느끼지 못한 채 바보처럼 히히거리고 있었다. 근데 이제 원숭이들이 원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걸 잘해요. 막 놀리고 소리 지르고. 원숭이 우리 앞에선 바보처럼 멍청하게 웃고만 서 있던 사람들도 이 등골이 섬뜩거리는 맹수리 앞에서는 감히 그럴 수조차 없는 꼴이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도 쇠창살 안에 있는데 오히려 얘네가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맹수류도
쇠창살 안에 있는데 오히려 얘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쇠창살의 관계, 쇠창살의 안과 밖의 관계가 자기가 생각했던 관계랑 다르다는 거야. 그걸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결국 손 박사는 여태까지 윤일섭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는 거예요. 뭐야? 쇠창살 안이 더 좋은데? 쇠창살 안이 더 좋은 게 맞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윤일섭이 원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죠. 쇠창살 밖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이 병증을 겪게 된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윤일섭은 생각하는 거야. 뭐야? 쇠창살 안이 좋은 거였네. 그게 맞았네. 근데 이 손 박사는 나한테 쇠창살 자체를 없애라고 했잖아. 나를 속였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마음속의 쇠창살을 부숴 없애는 게 치료법의 첩경이라던 손 박사의 처방은 전혀 엉터리 없는 거짓이었다. 손 박사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든 세상에는 현실적으로 곳곳에 쇠 울타리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그 쇠 울타리 안의 쾌적한 공간을 혼자 독차지하고 즐기려는 자들을 위한 영리한 관이었다. 그래서 쇠창살 안이 긍정적인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죠. 선택을 받는 자들은 그 안전한 쇠 울타리 보호 속에서 기분 좋게 바깥 세상 구경이나 하며 살아가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난 채 선택받은 자들의 모욕적 눈길 속에 우왕좌왕 방황을 계속하고 있는 게 현실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윤일섭으로서는 커다란 각성이었다. 자, 그다음 손 박사도 그 선택받은 자들과 한 무리임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이제 배신자라는 거야. 나를 속였구나. 나를 저 쇠창살 안을 욕망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손 박사에게도 쇠창살이 몰래 간직되어 오고 있었을 건 두말할 나위가 없어. 그렇죠. 걔도 쇠창살 안에 사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 박사도 만약에 어떤 일 때문에 그 박사 자리를 잃고 의사 자리를 잃게 된다면 걔도 불안증을 느낄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자기는 쇠창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고 정작 쇠창살 밖으로 쫓겨난 사람한테는 야, 너 쇠창살 때문이니까 없애버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손 박사는 이를테면 자신의 쇠창살을 교묘하게 숨기면서 윤일섭 그에게만 그것을 부수라고 꾀어댄 셈이었다. 참으로 괘씸하고 가소로운 유인이 아닐 수 없었다. 손 박사가 그에게 자신의 쇠창살을 부수라고 충동질한 것은 그를 그의 곁에서 내쫓으려는 음흉스러운 꿰임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더더구나 그 우리 넘어 짐승에 대한 그의 정당한 분노를 그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분노. 윤일섭의 그 가학성 유의욕 이거 있죠. 남을 놀리거나 하고 싶은 그 마음 있죠. 그걸 지금 윤일섭은 정당한 분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학성 유의욕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윤일섭이죠. 윤일섭의 그 가학성 유의욕을 제 마음속에 쇠창살을 부수지 못한 병태의 하나라고 단정해서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건 사람과 축생의 위신을 뒤바꿔 놓으려는 손 박사의 무서운 배신일 수밖에 없었다. 녀석을 결단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는 손 박사가 대수롭지 않게 말해버린 그 가학성 유의욕 같은 것일 수는 도저히 없었다. 여기서 녀석이라는 것은 그 놀림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녀석을 결단내놓고 말겠다는 일섭의 단호한 결의도 가학성 유의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손 박사가 말해버린 그것은 아니었다. 가학성 유의욕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윤일섭의 문제는 쇠창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쇠창살 안에서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쇠창살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인간의 당연한 욕구인 것인데 쇠창살을 없애라고 조언한 손 박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거짓이라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됐죠? 이게 이청준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윤일섭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기도 하겠죠. 끝. 요걸 이해하시면 돼요. 문제는 수업 시간에